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불교학생회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학술대회는 서울대학교 불교학생회 창립 60주년 전체 행사의 처음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본 행사는 이제 안내장 나눠드린 데도 있지만 11월 4일 창립제가 진행될 예정이고 이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와 그다음에 진행을 제가 학술분과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맡아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2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한국불교 청년 전법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저는 파리학번 철학과 파리학번이고 현재 능인대학원대학에서 재직 중인 김재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그래도 상비를 하고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일어나셔가지고 목탁이 없어서 그냥 상비 선창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향해서 합장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서울대 불교 동문회 지금 현재 회장을 맡고 계신 조화재 회장님께서 오셔서 개회사를 읽어주시면서 함께 이 회의를 시작해야 될 텐데 몸이 좀 불편하신 관계로 개회사를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개회의 글은 우리 자료진 맨 앞에 실려 있으니까 아주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력이 쓰여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대독하지는 않겠습니다. 내용들을 좀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회사를 이렇게 못하게 된 사연도 있고 해서 어제 막 귀국하신 61학번 법대 전창렬 대선배님께 격려사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창렬 선배님 모셔서 우리 이번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한 6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한 격려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총불교학생회 동문회 6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축하드립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통 동문회라고 하면 친목도모가 주인데 학술대회를 한다는 것은 적합치 않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한국에서 처음 아닌가. 여기에서 이런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에서 서울대학교 불교학생회 동문들이 건드리는 지성과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청년 불자들을 우리가 기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람있고 뜻있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조화재 회장, 그 다음에 지금 잘 안 보이는 추진위원장인 유인철 위원장과 부회장 홍경희 부위원장, 그리고 주도적으로 한 것은 조은수 학술위원장의 조은수 교수와 김재성 교수의
숨은 노고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최근에 나타나서 부진을 하는 문성훈 그 국장이 들어와서 이렇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토론회를 사회를 하는 성태영 교수님과 그 다음에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는 임동주 동문과 그 다음에 김봉래 우리 기자들의 많이 기대가 큽니다. 또 두 번째로는 뭐 여러분 누구든 누구나 저기 한국에서 초기불교하고 있는 잘 알고 계신 그 전재성 교수님과 그다음에 김재성 교수님의 초기불교의 초기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 철학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문수 교수 좌장하에 종합 토론을 하게 됩니다. 많은 기대가 크고 또 앞으로 굉장히 유익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이론적 토대에서 우리가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사람을 기르고 청년 불자를 육성하는데 그런데 모든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학술대회를 축하하고 여러분들의 노고를 지향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외워가지고 하시네요. 어저께 막 귀국하신 기차에 부탁을 드렸는데도 격려사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학술발표 일부 발표 4가지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은 지금부터 발표 1 청년 불교의 중추 대불령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임동주 선배님께서 해주시고, 발표 2는 대학 포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실론에 대해서 김봉래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발표 3은 사성제의 비주얼라이제이션과 명상 수행으로 전재성 선배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발표 4는 그 땅 가르친 명상과 현대적인 적용으로 제가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좌장으로서 일부 좌장으로서 송태영 선생님 모시고 첫 번째, 두 번째 발표를 일단 1시간 반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주 선생님하고 김봉래 올라가시죠. 학술대회라서 여러 가지 형식적인 내용들 다 빼고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시고요. 이제부터 마이크를 송태용 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장을 맡은 송태영입니다. 건대 공부를 하다가 이제 백수로 퇴직해서 백수인데 오래간만에 그 사회를 참 많이 봐서 예전에 사회주의자라고 했었는데 사회주의자 수업하는 줄 알았는데 또 그래서 나이가 많다는지 좌장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 전창규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문회에서 학술대회 한다는 건 참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전 동문들이 문제의식, 우리 지금 청년 불교, 청년 불자들이 참 황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책임입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그들이 뛰놀 수 있는 마당을 제공하지 않은 우리들 책임이고, 그런 어떤 문제의식이 표출돼서 이런 학술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정말 전창규 선배님 말씀대로 뒤를 가열찬 어떤 실천이 이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4번의 발표, 아주 정말 주옥 같은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임동주 동문님, 그 다음에 김종래, 전재성, 김재성, 우리 발표 1부, 2부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총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강론까지 아주 쫙 따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를 간단히 듣고 발표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한두 번 질문을 좀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시간 정도 종합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좋은 질문 해주시기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발표자님께도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가장 훌륭한 강의, 명강의는 휴강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강의가 짧은 강의입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잘 지키셔서 한 30분 안속으로 압축해서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임동주 선생님, 임동주 선생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주 동은 딴 거 소개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 대학 시절에 그 대학생 불교연합회 회장을 맡으셨고, 그때 아마 대학생 불교연합회가 거의 지금 생각하면 신화시대라고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금속지감이 있고 정말 아쉬운 점이 많은데, 그때의 열기가 지금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그것을 총지휘에 분이고, 그 다음에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중책을 담당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마찬가지로 백수도 계신데, 마지막이 아니라 그 정렬을 모아서 젊은 시절의 그 정렬의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좋은 발표를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최공학번의 임동주입니다. 최공학번만 하더라도 나이가 상당히 된 그런 기수입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우리 서울대 불교동문회 60주년을 기념을 해서 학술 대회를 갖게 됐는데, 대주제가 한국불교 청년전법의 오늘과 내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 불교 인구가 300만이 줄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만은, 불교권에 오래 몸담고 있던 사람들은 벌써부터 그 체감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불교세가 강하다는 영남 지역, 특히 부산 불교를 연구하고 있는 우리 친구가 저한테 보낸 자료에 의하면은 1993년도 기준으로 해서 부산 불교 청남에 의하면은 불교 단체 수가 365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의 불교 인구가 그때 한 300만 가까이 되는 인구 중에 200만 명이 불교 인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101만 명으로 통계가 나왔고, 절반이 없어졌다고 할 수 있죠. 물론 부풀려져 있던 숫자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365개였던 단체가 오늘날 3분의 2가 다 소멸되고 한 100여 개가 남아있고 계속 소멸 중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유별난 거는, 특별한 거는 청소년 단체는 거의 90%가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 불교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종교에 비해서 불교가 가장 많이 감소를 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이의 이탈 현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전법에 관한 미래의 전망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한국 불교의 미래는 우리가 전망을 확보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주제하에 이번에 학술대회를 열게 됐는데, 저희가 한 3월 달부터 토론을 하면서 주제를 갈라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국 불교의 미래라고 하는 한국 대학생 불교연합회, 이 대불련이 한국 청년 불교의 중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해서 미래사표를 제시해서 한국 불교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도로 해서 첫 번째 주제를 삼았고, 그 대불련의 어떤 거시적인 고찰을 제가 하겠습니다만, 미시적으로는 대학 현장에서의 포교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변화가
수십 년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더이어는 불교의 어떤 진행 또는 포교 이런 전략 탓으로 오늘날의 어떤 한국 불교의 교세의 추락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시적인 부분에 대한 포교의 어떤 현장을 우리와 대학생들의 그 불교에 대한 관심과 실태 이런 거를 또 다루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불교의 교리 사상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철학적인 문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여기서도 지적을 제 논문에서도 지적을 합니다만 우리가 특히 청년 전법과 관련해서 청년 포교와 관련해서 불교에 대한 이해 또 그걸 바탕으로 한 불교 수행의 어떤 모델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거나 또는 그것에 의한 교육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지 않아서 부재한 그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어떤 수행과 관련된 부분도 한번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또는 어떤 방안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기획된 대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 주제를 본격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장황하게 다 읽거나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대불련의 역사하고 대불련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불련의 활성화 방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연구를 했습니다. 대불련이 1963년에 창립됐습니다. 지금 이제 55년이 됐습니다. 올해가 56년 차니까. 이 대불련의 역사에 관해서는 여기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되게 대불련과 관계되신 분들이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서 따로 또 설명을 강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대불련의 현황이 어떠냐라는 것, 지금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 그 중에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불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뭐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야 된다를 제시를 함으로써 한국 불교의 어떤 미래 전망을 확보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자료집에 (9페이지)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대불련의 현황과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조직 현황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앙과 지부, 지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회라는 것이 각 대학의 불교 학생의 불교 동아리를 말합니다. 작년 말 현재로 지부가 18개 지역에 결성되어 있고 각 대학은 122개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이 등록 지회 중에서 한 50여 개가 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회원이 없거나 활동이 전무한 게 현실입니다. 예전에 2000년도까지는 많게는 170개 이상의 대학에 하나도 빠짐없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회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거의 50개 이하로 줄었다고 하는 것은 한 3분의 1로 그 규모가 축소됐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의 조직으로는 제가 지도진이 있습니다. 지도진은 크게 두 부류인데 고문단이 있고 그 다음에 지도위원단이 있습니다. 고문단으로는 지도법사, 자문위원, 지도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하고 달리 상당히 밀착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져 있지는 못합니다.
그야말로 고문단이 아니라 이제 심하게 고문관들로 지금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지도위원단이라는 건 예전에는 간사단이라고 해서 구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지도위원회라고 해서 지도위원장과 지도위원 또는 실무 간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도위원단이 있는데 현재 그 지도위원장 1인하고 비상직으로 간사 한 3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다르지 않은 규모로 실무 지도력이 짜져 있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짐작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임원으로는 회장단을 필두로 한 각 부서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중앙집행위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있는 지부장 한 16명 정도 그 다음에 주회장은 지금 몇 명인지 정확하게 통계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요 사업 및 활동은 제가 아주 자세하게 최근 5년간의 사업과 활동을 분석을 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걸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 그 구쪽에 보시면은 총괄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대훈련 중앙에서 연합운동으로 전국 지구와 지혜를 추동해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꼽을 만한 것은 캠퍼스 포교 사업 중에 새내기 포교 사업이라는 걸 하고 대중 사업이라고 하는 것 중에 템플 스테이, 그 다음에 영캠프라고 하는 영 부디스트 캠프 사업, 그 다음에 교육 사업으로 대학생 청년 리더십 워크숍이라는 사업이 주력 사업이고 중점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예전부터 해오던 것이고 좀 부수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요거는 직접 대훈련이 주관 주최하는 사업들이고 다음 쪽에 가보면은 그거 외에 대훈련이 다른 단체에서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사업에 연대 사업으로 참여하거나 활동을 같이 하는 것들을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용적으로는 다양하고 많습니다. 근데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표에서 첫 번째 새내기 포교 사업은 신학기에 각 대학에서 신입생을 회원으로 유치하기 위한 동아리 홍보 작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포스터라든지 포교물품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각 대학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우리 불교 동아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만은 각 동아리들이 유치 작업을 하는 그런 행사인데 이게 지금 대훈련에서도 2000년부터 현장 포교에다 중점을 두고 2009년부터는 이 새내기 포교 사업이라고 해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물품을 지원하고 또 이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하고 현장에 파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대중사업으로 템플 스테이라고 있는데 이게 KBUF 템플 스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훈련에서 주관하는 템플 스테이입니다. 템플 스테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템플 스테이를 할 수 있는 사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전통사찰 중에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는 템플 스테이에 대훈련 출신들이나 또는 대훈련 학생들이나 또는 신입생들한테 거기에 참가하도록 대훈련에서 지원하는데 그게 고민팀이 연간 템플 스테이라고 합니다. 보통 1년에 한 200~300명 참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위에 있는 KBUF 템플 스테이, KBUF라는 말은 대훈련의 영문 이니셜 약자입니다. 예비 대학생들, 그러니까 대학에 합격해가지고 신입생이 되려고 하는 학생들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이 템플 스테이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충주의 석촌사에서 몇 년 전부터 교육부님을 모시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중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 영 부디스트 캠프라는 거 이거는 대훈련의 역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창기 60년대에는 63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른바 수련대회라는 것을 전국적인 모임으로 가졌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70년까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겨울에 그 강한 어떤 수련회로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법출에서 39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70년 초에는 한 7, 80명까지 또 참여하던 그런 수련대회인데 72년도에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이른바 화랑대회라는 걸 개최하면서 그 전국적인 수련회가 개최가 됐죠. 화랑대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대불련이 대내적인 수행뿐만이 아니라 대사회적인 관심을 갖고 당시 70년대 초반이니까 그 민족의 통일을 내다보면서 불교 정신을 시대 정신으로 삼고자 시동을 건 그런 어떤 대사회적인 불교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게 70년대 중반에 그 사회주의 어떤 운동하고 결부지어지면서 우리가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됐는데 이른바 민중불교 운동이 민중불교 운동으로 승화되면서 1600년대라고 이름을 바꿔서 80년대에서부터 진행됐습니다. 내용은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기는 했지만 그 2006년까지 진행되다가 2010년부터 이 영웅 부디스트 캠프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 내용을 보면 아주 현대적인 감각이 투여된 그런 어떤 대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드리는 것은 교육사업에 들어있는 대학생 청년 리더십 워크숍인데 이거는 옛날로 얘기하면 지도자 수련회입니다. 중간에 대훈련에서 수행학교라든지 뭐 이런 걸 하면서 했습니다만 이게 이어져 와가지고 리더십 워크숍이라고 해서 불교도 이해를 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소양을 기르는 그런 연습 과정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관해서는 제일 17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분석한 의견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째, 2000년 이후에 대학 단위 내에서 포교에 중점을 두기 시작한 결과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을 새내기 포교사업 같은 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연수 감소 추세에 따른 적극적 대응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포교 활동의 가장 어려운 점이 불교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 부족으로 이 행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한 대학생들이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주요 사업으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의 주요 사업들이 내용에서 보면은 참가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고자 젊은이들의 감각과 취향에 알맞는 그런 어떤 맞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대별과 달라지는 환경 조건에 따라서 주요 사업의 내용에 시적절하게 다양한 기법을 적용해서 새로운 면모로 변화를 시도한 점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세 번째, 교육사업으로 얘기한 리더십 워크숍이 있는데 이거 너무 참가자 수가 적습니다. 한 30명 정도 참가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훈련이 간부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적습니다. 그건 좀 중점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대사업 외에 직접적인 어떤 불교운동 내지 대사회적인 사업, 즉 사회 참여사업과 활동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회원이 대폭적인 감소로 단체가 세가 약해지고 또 대학생들의 상황이 요즘 불교계라든지 또는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어려운 시점인 걸 감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어왔던 대불련의 사명을 반영하는 불교운동 및 대사회적 활동을 돌아보면서 향후 불교운동 및 사회참여 활동과 관련한 대불련의 확고한 입장과 활동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할
게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재정 현황입니다. 재정 현황은 짧게 말씀드리면 수익금이 되게 조계종 간의 보조금하고 정기, 비정기 각종 후원금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액수는 매년 일정치 않고 5년간 제가 이 통계를 뽑아보니까 매년 한 1억 5, 6천에서 한 2억 원가량을 수익금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지출은 뭐 그거에 따라서 쓰게 되는데 그 지출을 대충 보면은 경상비가 인건비와 이제 업무 추진 일반 운영비에서 경상비가 한 1억에서 한 1억 2천 정도가 되게 들어가고 사업비가 한 7, 8천 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7, 8천 정도 들어가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사업비를 핑계 삼아서 전선을 하고 비정기적인 어떤 후원금을 수익금으로 해서 그걸 경상비로 또 돌려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아주 척박한 그런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 분석한 결과 의견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익금 규모가 작은 데다가 금액도 매년 일정치가 않아서 재정이 아주 불안정하다. 특히 경상비가 후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불교계에서의 그 대불련의 위상과는 다르게 대불련 운영 기반이 이렇게 취약한 것이 이 수익금 부분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교육사업비에서는 대폭 기여해야 될 걸로 봅니다. 이상이 이제 사업과 조직 재정 현황을 분석한 의견이고 이 대불련의 현재 현황과 관련해서 주요 문제점, 전반적인 주요 문제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대불련 자체에서 분석한 문제점의 내용이 있고 제가 이제 정리한 것이 있는데 19쪽에서부터 20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20쪽에 보면은 대불련이 내적 취약점으로 해서 문제점으로 삼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들어보면 불안정한 내부 재정과 재원이 매년 바뀌는 예산 구도, 그 다음에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간사에 대한 내부 교육 시스템 미비, 그 다음에 내적 방향성의 부재와 사업의 연계성 부족, 구조적 불안정성에 의한 상근자의 비정규직 및 짧은 활동기간, 하여튼 내적으로 여러 가지 취약하고 불비한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내적 위협 요인으로는 타 종교의 대학생 단체에 비해서 대불련이 너무 안 알려져 있다는 크게 지금 취약점 내부 외적으로 위협 요인이고 그 다음에 그 조계종 보조금이 포교원에서 지급하는데 그 사업비 타내는데 상당히 주다리들이 하면서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외적인 위협 요인은 대학교의 전반적인 동아리 활동 위축의 분위기가 배경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지어서 일반 대학생들에게 멀게만 느껴지는 불교 이미지 이거를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이걸 고찰을 하면서 정리한 분석에 의하면은 2000년 초반대까지 그래도 유지됐던 그 대불련의 불교계의 위상이 크게 저하되고 외부의 지원도 늘지 않아서 대불련의 전통적 기반이 크게 저하됐다. 그런 게 하나의 의견이고 물론 이제 교수가 급감하고 조직의 규모가 축소된 것이 제일 큰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고정적인 수입 재원이 매우 부족해서 재정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인건비, 활동비, 하여튼 경상비 충당이 여의치 못한 것. 그래서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갈 지도위원단 또는 간사 등 실무 전문 지도력의 절대적인 미비를 초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대불련 안팎에 전문 리더스를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불련의 비전 및 가치 구현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싱크탱크가 사실 부재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원과 임원 또 지도위원단의 실무 지도하는 직원 이 내부 교육 시스템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적 리더십 교육 콘텐츠는 물론 불교의 올바른 이해와 또 수행의 커리큘럼이 사실상 부재하다. 이게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대불련 이제 활성화 방안이라고 네 번째 큰 제목이 있는데 문제점은 이러저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 6가지 정도를 들고 있는 것은 제목만 제가 열거를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문제를 지적했던 지도자를 키워내고 연구해서 제공하는 그런 청년 대학생 전법의 리더스 산실 및 싱크탱크를 설립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로는 새 시대와 청년 대학생에게 신선하고 유익한 불교를 도처를 제시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대불련 활동의 새로운 방향,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향 정리를 통해서 사업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으로는 고정적인 수익금 재원의 확보를 통해서 재정을 안정화를 해야 되겠다. 또 아울러서 내부 교육 시스템 및 교과 과정을 구축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는 인터넷을 활용한 불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열거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점 추진 방안으로 제가 3가지를 들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청년 대학생 전법의 리더스 산실 및 싱크탱크 가칭 대학 전법센터 설립을 중점 추진 방안 1번으로 들었습니다. 이 방안은 사실 5년 전에 대불련 창립 50주년 기념대회에서 대불련과 대불련 임원들과 지도위원단 그리고 동문들이 50주년 기념대회를 기해서 뭔가 근본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던 활성화 방안입니다. 근데 지금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근본적인 어떤 그 해결 방안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서울대 불교 동문회 불교학생 60주년을 기해서 제가 다시 한번 주장을 하고 이의 취지를 위해서 노력할까 생각을 하겁니다. 원래 대불련이 5년 전에 대학 전법센터의 설립을 통화해서 이루고자 한 설정한 목표가 거기 쭉 연로되어 있는데 이건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과 관련이 있는 목표들입니다. 불교적 가치 창출 및 구현 방안 모색, 대학 포교 전략과 대불련의 비전 마련, 마지막으로는 대불련의 미래 50년을 위한 시스템 구축. 대불련 50년이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 불교 청년 전법의 50년 미래를 내다보는 설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안 하고 구체적으로 대학 전법센터 설립안의 골자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의 중간입니다. 대불련이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획한 대학전법센터의 설립 기획안인데 대학전법센터의 구조는 크게 2가지 구조입니다. 유지 지도력하고 전문 지도력으로 구성한다 되어 있습니다. 유지 지도력은 센터 지도기구로서 이사회를 중심으로 하고 센터의 법적 대표와 유지 관찰이 책임다닙니다. 이사장, 센터장, 이사회, 또 후원회 이렇게 구축하는 것이고 전문 지도력은 유지 지도력의 지휘를 받아서 실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사무처죠. 거기에 대불련 지도위원단을 이 집행위원회 소속으로 해서 역할 부분을 해가지고 여기서 키워내는 의치, 뒷받침하고. 그래서 주요 사업으로는 연구사업과 기획사업을 있는데 연구사업은 대불련의 비전 및 가치 구현 방안, 젊은 감각의 불교 이미지 및 컨텐츠 개발 이런 것들. 그리고 기획사업으로는
각 대학의 불교 동아리, 불교 학생회를 유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연계 교육 및 관리 시스템을 구상한다든지 하는 그런 그 정책적인 방안 마련, 뭐 이런 것들을 주요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걸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대학생 청년 포교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해서 대훈련의 중앙 또는 지부, 지회별로 지도위원 간사진을 완전히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토대 구축을 통해서 한시적 봉사가 아닌 대학생 청년 포교의 전문가 그룹을 유지하고 양성해 내자는 겁니다. 프로 실무 지도력을 육성해 내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일자리를 좀 창출하자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법사, 지도교수, 동문, 각 대학생 강의들하고 소통과 연계를 돕는 가교 역할을 함으로 해서 계층 포교를 보다 활성화하자는 그런 기대 효과를 갖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제2의 중문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6가지 방안 중에서 2가지를 더 추가를 했는데 3가지를 내세우면서 2가지를 더 했습니다. 하나는 청년대학생 불교 교육기관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자는 겁니다. 영유피스트 아카데미 같이. 자체적으로는 수행학교라는 게 있었고 또 KBU의 불교 아카데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게 다시 좀 제대로 부활을 시켜서 영유피스트 아카데미를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안을 제시했고, 그 다음 쪽 24쪽에 보면은 인터넷을 활용한 불교 홍보 및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운영. 이거는 이제 시대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장단기적으로 청년 대학생 전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령해가지고 한국 불교의 미래의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버 불교, 인터넷을 활용한 불교 네트워크 구축을 활발히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대학생, 대훈련 대학생들도 지금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맺을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전보다 한국 불교의 불자 수가 300명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해서 많은 불자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탈종교화의 추세, 이는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제도 종교의 신자 이탈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특히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종교가 불교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의 적극적인 모색이 필수 불가결의 과제입니다. 향후에 한골 탈퇴의 불교 계획을 통해서 교세의 유지 및 회복을 기하지 못한다면 한국 불교의 올라는 불문가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목을 끄는 것은 인구 센서스 통계 분석에 따르면 2030 세대 이탈이 가장 심하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한국 불교가 특히 젊은이들의 삶에 유익한 종교로 각인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요, 청년 불교의 중추인 대불련마저 새벽이 기울고 있으니 미래 불교의 전망이 실로 어둡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오히려 보다 적극적인 청년 전법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특히 대불련의 활성화를 통해서 한국 불교의 전망을 확보해 나가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 전법의 중심에 서 있는 대불련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연구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을 고찰하고 방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학생들이 조직의 규모가 축소되고 재정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깥에서 보기에 우리가 위축되어 있고 사그라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것이냐라는 것은 제가 이번 고찰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실제 현재 임원들도 만나고 지도진도 만나봤습니다.
대불련 활동이 결코 위축되어지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오히려 시대의 변화 및 달라진 여건에 맞춰서 재반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불련 현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재정의 불안전성입니다. 그리고 지도진의 미비, 또 교육 시스템의 부재, 뭐 이외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중점 방안으로 제시를 했고 그 중에서 대학 전통센터 설립을 첫째로 제시했습니다. 연구 목적에서 밝혔습니다만 이 연구가 대불련의 활성화 방안의 모색과 함께 주위 사람들이 많은 불교 신자들이 대불련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적게나마 도움이 될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불자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후원자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학생들의 기대에 못 미치게 섣부른 평가를 하고 방을 모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지금 현재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들은 거 마지막에 적어놨습니다. 그 앞부분은 관심을 재정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학생들한테 관심을 가져달라는 게 핵심이고 마지막 그 구절은 검증되지 않은 섣부른 평가나 모색은 대불련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판과 평가에 앞서서 아낌없는 애정과 후원이 우선될 때 대불련은 한국 불교 지성의 산실, 한국 불교를 짊어질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현역이 힘주어 강조를 한 부분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청년 불교를 논하면서 가장 그것만 보면은 우리 한국 청년 불교의 현주소 또 그리고 그것의 미래가 한국 청년 불교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대불련일 겁니다. 대학생 불교 가장 그 핵심되는 기구고 그것에 우리가 가장 힘줘서 지원해줘야 될 기구가 바로 대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대불련 그리고 미래의 대불련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재정 문제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 한편 재정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이 내용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맞는 그 청년 불자들에게 알맞는 교육과 여러 그 콘텐츠들이 없으면 재정이 아무리 많아도 아마 청년 불교가 활성화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아마도 전법센터라는 것을 초점을 해서 아마 모든 것을 해결해보자는 그런 제안을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전법센터가 이룩되려면 재정적인 어떤 기반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전법센터를 통해서 청년 불자들에 맞는 어떤 훌륭한 내용, 그 콘텐츠들이 개발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전망을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법센터 같은 건 어디서 만들어야 되죠? 근데 임동훈님 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출제를 통해서 어떤 정말 힘을 합해서 전법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거의 재정을 모으고 거기에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콘텐츠까지 개발되는 그런 미래가 그려진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제가 얘기했던 대로 시간으로 보면 굉장히 우수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나중에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혹시 꼭 우리 임동규 동님께 질문할 분 있으면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간단한 질문을 좀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기 아까 하신 중에 21페이지 거기 각주 13번에 불교사회 연구소에서 그 영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행 프로그램에 대해서 불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관심을 표하는데 실제 명상 수행의 경우는 개신교 카톨릭이 더 높고 오히려 불교가 낮다 이 말씀 거기다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더 부가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최근 들어서 더더욱 그렇지만 명상에 대한 그 관심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고 실제 불교인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실제 수행에 나아가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 명상을 가르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불교를 믿는 불자들의 숫자는 별로 늘어나지는 않고 관심에 비해서 기독교 쪽의 사람들이 많이 강하게 참여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거하고도 이게 관련이 있는데 이게 의외로 제가 2014년에 불교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통계를 보다가 본 건데 그래서 여기 인용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명상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불교인들이 묘하게 좀 지적인 어떤 그 어프로치 성향이 강합니다만은 실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책도 덜 읽고 그러니까 경전도 덜 보고 기독교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하듯이 그걸 비교하면 맞아 택도 없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불교, 수행 안 하는 불교가 상당히 팽배되어 있는 게 우리 불교 현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끔 그런 걸 말씀을 하십니다만 좀 제가 잡아서 챙겨서 거들지는 않습니다만 실제 불교 현장에 나가면 여기서 법회 강의도 하러 나가서 토론도 해보고 하면 의외로 불교를 그냥 그 강의만 듣고 이해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고 불교의 어떤 이해나 세레모니에 참여하는 거라든지 또는 토론을 같이 한다든지 또는 불교 경전을 공부한다든지 또 불교의 수행법을 실제 정기적으로 어떤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다른 쪽에 비해서. 그런 문제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이해에 관한 교육 카리큘럼도 필요하지만 수행, 꾸준히 공부하고 수행하는 그런 어떤 체계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주안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혹시 꼭 좀 말씀해 주시죠. 없으면 토론 시간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대학생 불교연합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면 한국 청년 불교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만 볼 수는 없죠. 전체적으로 그 청년 불교의 문제가 무엇인가 거시적으로 봐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한국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불교 자체가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호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 불교의 문제. 그리고 전체적으로 청년 불교, 호교의 문제가 전반적인 대학생 문제가 아니라 청년 불교 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두 번째 발표가 우리에게 어떤 시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봉래님의 두 번째 발표, 대학 호교 활성에 관한 역시 대학은 들어가지만 전반적인 총론 관점에서 대학 호교 활성의 방안에 관한 실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래 동문은 서울대 정치학과 82학번이고 BBS 불교방송 전문기자. 여기 요양문에 양력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총론문의 홍보위원장 여러 가지를 맡고 계십니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불교방송에 계시면서 아마 불교 대학생 불교에 관한 전반적인 어떤 시각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봉래 동문의 좋은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먼저 영광의 자리에 발표를 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냥 세미나 발표, 주장 정도 하고 싶은데 처음 시작할 때 조은수 교수님께서 학술대회 이렇게 하면서 영광스럽게 그것을 불러주셨는데요. 여러 가지로 많이 미흡하겠습니다만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점을 이렇게 소회를 발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대학 고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실언 그리고 교재를 필요와 도움 그리고 든든한 의지처 차례를 보면은 머릿말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필요, 도움, 든든한 의지처인데 편집에서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앞에서 임동주 선배 동무님께서 아주 그 배울련 전체 희망과 과제, 대안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세한 분석은 윤동주 선배님의 발표로 하고 저는 좀 부담 없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거리를 한번 제공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학술 발표 논문이라기보다는 어떤 발표문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머릿말은 이제 간단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문명의 어떤 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에 불교계 안팎으로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이미 도래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학생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만이 그 4년간을 잘 준비해서 평생 100세 시대를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불교인들이 마음을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한번 우리 공부하고 그 성과를 같이 한번 나눠보자 그런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대학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외부의 어떤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불교인들의 마음 자세를 점검하자는 그런 취지로 쭉 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시면 이제 필요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제가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의 현실은 어떠하며 이제 이것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첫째는 전공 공부라든가 진로에 매달려야 한다는 문제는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20대 연령층의 관심사 1위가 취업입니다. 그래서 그 22.5%가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학업 성적 또 무슨 뭐 남녀 어떤 교제 관계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공이 이제 어떤 취직을 가장 큰 문제로 하기 때문에 사실 미래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현재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현재 그 마음을 우리 불교가 어떻게 잡아줄 수 있느냐, 어떻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우리의 과제가 되는데요. 바로 두 번째 비전 부족의 문제입니다.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이 공부를 내가 왜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어떤 사상적인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잘 정립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한다 하더라도 단지 그냥 마음 달래기 정도지 그 명상을 통해서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가치관까지 정립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비전 부족의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1페이지를 보면은 이러한 고민의 시간을 어떻게 잡아주고 또 우리가 비전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가 할 일이고 우리 대학 불교 동아리가 할 일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불교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선배님께서 발표하실 때도 불교 인구가 많이 줄었고 특히 20대, 30대 젊은이들의 탈종교, 특히 불교가 가장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직까지도 비종교인이 불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분에서는 그래도 불교가 1등입니다. 그 2014년의 자료를 보면은 불교가 18%, 천주교가 1% 부족한 17%, 그리고 개신교가 12%. 물론 비호감 종교의 비종교인의 이 호감 종교 수치로 보면은 10년 전에 비해서 불교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불교가 10년 전에는 34%였거든요. 천주교는 18%, 개신교는 11%였어요. 당연히 불교가 앞섰었습니다. 2004년도까지만 해도요. 근데 2014년에 절반 이하로 줄었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1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 5년 내지 10년의 시간에 그 정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마저도 어렵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 불교의 현실은 어떤가를 살펴보니까 제가 볼 때는 불교 자체는 참
한국 불교만 하더라도 1700년의 역사가 있었고 그 속에서 많은 어떤 종단과 어떤 그 속에서 어떤 문화와 어떤 한국인의 어떤 내부 정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계적으로도 뭐 불교가 가장 핫한 종교다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왜 그럼 우리 한국 불교만 이럴까?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를 한국 불교에 대한 오해의 이미지라고 봤습니다. 한국 불교가 그만큼 홍보 활동이 안 됐다는 거죠. 그냥 그동안에 선배님들이 이룩해놓은 국보와 보물과 이런 어떤 그 유구한 자산에 힘입어서 그냥 그걸 뭐라 그러죠? 노력 많이 안 하고 결과는 많이 받는 거. 그래서 그런 오해의 이미지. 그래서 한국 불교의 어떤 그 핵심 사상과 이런 그 문화의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에게 특히 이렇게 공감이 덜 되고 있다. 그래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예를 든 것이 뭐냐면 욕망을 다루는 문제. 예를 들어서 그 청년 불교들은 청년 불교 대학생들은 취직을 해야 돼요. 사회에서 성공해야 돼요. 근데 불교는 무소유, 놓아라, 버려라. 처음에 불교를 접하는 사람들이 그걸 소화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분들에게 가장 그 불교 외부에 있다가 처음 불교를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불교의 그 내적인 역량의 문제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불교는 1960년대 정화 이후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대단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종단 차원에서 포교, 역경, 도제양성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러한 양적 발전을 바탕으로 우리는 질적 발전을 노력해야 될 때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양적 성장의 문제점 가운데 예를 들어서 역경 분야를 보면 우리가 40년을 통해서 동국대학교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 역경의 결과를 우리가 얼만큼 지금 활용하고 있느냐. 전산화까지 됐는데 40년 전의 언어와 지금의 언어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많은 주석과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데 과연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아직도 우리는 반야신경을 한자가 더 익숙해요. 한글보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다 한글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제 준비를 더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포교 분야도 저희가 그 90년대만 하더라도 이 사회복지 시설이라는 게 굉장히 타 이웃 종교에 비해서 적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굉장히 양적으로 성장이 많이 됐습니다. 질적으로도 심화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과연 그럼 우리가 젊은이 포교, 대학생, 군포교에 대해서는 얼마만한 역량을 투입했고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짚었고 도제 양성 분야에서도 스님과 제가 할 것 없이 석 박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근데 이런 분들이 과연 정말 여법한 그런 연구센터에서 현실적인 주제를 연구를 하냐는 거죠. 동국대학교 독립학교에서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는가. 물론 이제 훈구학적이고 문헌학적인 연구도 부족합니다만은 그것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은 과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논문들을 쓰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되고요. 정말 부처님만큼 전법에 일생을 이리관지한 분이 없는데 과연 우리는 왜 그럴까? 이런 부분도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승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에는 어떤 뭐랄까 신자본주의 시대라고 하나요?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하나요? 이런 어떤 철학에 매여서 우리 불교계마저 그런 각자 도생의 문화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이제 반성을 해가면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 불교 동아리 현실은 어떤가? 한국 불교의 문제가 고스란히 대학 불교 동아리에 반영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가장 첫 번째 하나가요. 왜 그 대학생 글자가 적냐는 거죠.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을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없습니다. 적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학교 들어가서 불교 활동하는 건 아니죠. 다른 종교에서는 3살, 4살부터 입도 선매를 하듯이 정말 온 가족을 다 선교를 해서 청소년 법회, 거기는 법회가 아니고 그런 모임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갑니다.
근데 우리는 대학교 오기 전에 다 뺏겨요. 그리고 나서 대불련을 활성화합니다.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동아리 학생뿐 아니라 또 동아리 내의 젊은 불자들, 네? 그리고 또 일반 학생들까지 이렇게 다 아울러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소수를 가지고도 우리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반성을 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 이렇게 불교가 좋은데 대학생들은 외면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더 발제가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저는 그래요. 아니, 빵집에서, 음식점에서 장사가 잘 되려면 손님들이 원하는 메뉴를 질 좋게 내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질 좋은 메뉴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면 그 음식점에 오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말 유구한 전통과 문화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홍보가 안 되고, 특히나 불교라고 접했을 때 자기의 어떤 세속적 욕구나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풀어가는 것은 불교만이 아니어도 다른 어떤 명상의 기법이든 아니면 인문학적인 어떤 연구든 아니면 불교 동아리 아니어도 다른 데 가서 얼마든지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교 동아리와 연관을 맺을 필요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광연구원에 계신 지미령 연구원님의 논문을 참고해서 제가 34쪽부터 쭉 얘기를 좀 해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여러분들도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임동규 선배님께서 말씀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지나가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35페이지의 도움,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 모색에서는 먼저 사례 분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저의 간단한 의견을 덧붙이는 식으로 했습니다. 사례 분석은 진주 불교 동아리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그 문성 스님의 사례를 쭉 적어놨습니다. 36쪽 이하에 보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 진주교대 불교 동아리의 주요 활동은 몇 가지입니다. 그냥 정기법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찰과 지역 사회와 연계해서 그냥 봉사활동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온라인 밴드나 단체 카톡방에서 스님하고 끊임없이 상담과 소통했어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공했어요. 뭐 어렵다, 무슨 뭐 관심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거를 제대로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동아리 가입 이유로 보면은 별게 아닙니다. 그냥 가족적인 분위기, 너무 편해. 그리고 불교니까 그래도 부처님이 무슨 얘기했고 너무 좋아. 불교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냥 불교 동아리 다니는 사람이 왠지 좋아, 편해. 다른 종교는 너무 계산적이고 딱딱하고, 근데 여기 너무 사람들이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템플 세이도 하고 명상도 하고 뭐 사찰 수레도 하면서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데 마치 등대를 만난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들어와서 활동한 사람들. 그래서 가장 좋았던 활동이나 추억도요, 별게 아니에요. 템플 스테이 정말 쉬러 왔어요. 그 다음에 사찰 순례나 맛집 기획 같은 거 해요. 먹으면서 요새 TV도 많이 하잖아요. 왜 맛집 그런 TV가 인기가 있겠어요? 좋으니까. 우리 불교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청년들끼리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해주는 거죠. 예, 계덜만을 위해서. 그리고 뭐 스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뭐 자기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그렇더라는 거죠. 별게 아닙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통해서 얻은 그 변화도요, 별게 아닙니다. 그냥 재충전의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중한 인연을 맺게 해줬다는 거예요. 동아리니까. 안 할 때보다 얼마나 좋은 선배님들, 친구들 동반을 많아요. 그리고 마음 수련도 되고, 여기 댕겼을 때는 내가 탐진치에 욕심도 많고 했는데 꼭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지혜도 생겼고,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사회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뭐 할 수 있는 일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하길 바라는 활동이나 프로그램도
교단이나 불교 단체나 선배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거둬줬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니까 돈 안 들잖아요. 열심히 카톡하고 밴드하고 재미난 거 하면은 그냥 조회수가 100만 회, 1000만 회 넘어가는 거예요. 아, BTS가 별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세계 최고의 인기를 얻잖아요. 그 유엔 가서 했던 연설들을 보면 굉장히 저는 불교적인 철학이 녹아있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 스스로 불교라고 불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불자라는 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방향성 모색을 제가 37조 이하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지 훼손해야 된다. 이미지를 회신해야 된다. 불교는 막 깨달음만, 불교는 뭐 무속이고 이런 거 아니다. 충분히 이 현실에서 적응해서 참 잘 살 수 있다. 이런 이미지로 확 바꿔야 된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신구의 사법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업은 우리가 씻어내가는 거지만은 정말 좋은 업은 우리가 청정한 업은 닦아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런 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교의 계율 같은 것들도 새롭게 제가자들을 위한 계율들이 좀 더 이해되게끔 선배들이 모범을 보여주면 후배들은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교인들이 그러한 계율을 제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율로 하자. 그런 얘기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 번째, 이 방편이 중요하다는 거죠. 법이 이제 제가 법사와 밥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법이 먼저냐, 밥이 먼저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이 먼저세요? 밥이 먼저세요? 밥이 먼저세요? 에이, 그래도 진리가 먼저 아닙니다. 그래도 밥이 때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야사의 경우처럼 정말 그 밥을 찾는 일에 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밥만 찾는 사람에게 때로는 먼저 허기를 채워줄 필요도 있지 않겠어요? 왜 한 가지만 우리가 답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이 불교 동아리가 소중한 매개가 될 수 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생각을 하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물질적인 성공은 아니다. 그러나 노력은 우리가 해야지 중도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소중한 매개가 우리 불교 동아리가 될 수 있다. 우리 불교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든든한 의지초로서 새로운 불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얘기했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불교의 매력을 홍보해야 돼요. 얼마나 불교가 매력인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가장 역점을 두고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전통이 좋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잘 발전적으로 개선하느냐.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잖아요. 훈고학적인 전통도 필요하지만 또 그것을 바탕으로 응용불교도 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먼저 쉬운 불교를 해야 된다. 왜? 사람들은 불교를 다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만나서 그렇지 않아. 불교 너무너무 쉬워. 너 해봐. 페이지 42를 보시면 대불련 전북지부장 김진희 학생의 말을 해놨어요. 거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불교라는 말로 파생되는 대부분의 것들이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는 어렵더라고요. 일단 용어부터 이해하기 힘들죠. 정말 쉬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40년 동안 대전경을 번역을 했는데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편안한 쉬운 불교를 지향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편안하게 다가가야 된다. 불교하는 사람 너무 진지하다. 물론 진지할 때는 좋죠. 그렇지만 편안해야 된다. 사람들은 편안한 걸 봐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한국갤럽하고 글로벌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 종교인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꼭 불교 아니어도 다른 이웃 종교나 다른 어떤 철학이어도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평안을 추구한다는 것은 불교에 있어서는 하나의 기회이기도 하고 하나의 위기이기도 해요. 불교만큼 마음의 평안을 강조하고 이루게 해줄 수 있는 종교가 드물지만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어느 정도에 원하는
평화는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유익한 불교를 해야 됩니다. 현실에서.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한국 갤럽 조사에서 이제 마음의 평안이 가장 많았지만 유익한 불교에서 보시면 바른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삶을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등등의 순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어야 뒤따라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복을 받게 하는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공과 교양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시대를 이해하고 국제적 안목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렇게 집중력을 길러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고해야 된다. 문제는 재미있어야 된다. 재미없으면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불교 방송이 있는데요. 고승열전 참 좋잖아요. 고승열전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많이 계시네요. 생각합니다. 감사해요. 근데 앞으로는요 인터넷 앱에 들어가시면 그거를 애니메이션 이렇게 그림으로 멋지게 된 고승열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라디오나 TV를 보는 분들보다는 요즘에는 이거 하나잖아요. 이게 정답입니다. 불교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재미있고 유쾌한 불교가 돼야 됩니다. 유머 감각 있게 너무 폼 잡지 말고 그럴 때 불교는 신선한 종교가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불교는 신선한데 우리는 항상 그 쌍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쌍냐. 그 색수상 행식의 그 뭐죠? 상에 해당되는 과거의 컨셉션, 개념으로 늘 보는 거예요. 친구도 어제 친구하고 오늘 친구 늘 똑같이 봐요. 10년 전, 20년 똑같아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교도 늘 새로워지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몰랐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일 15일 같은 그런 어떤 새로운 신선한 불교를 해야 되는데 이 젊은이들이 정말 그 떫은 그 사과 같은 떫은 맛을 내는 사람들에게 농익은 사과 맛을 기대할 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그 풋풋한 떫은 맛을 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불교는 너무 어렵다 그러는데 뭐 10년, 20년, 50년 공부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할 사람을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고작 4년 동안 불교와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게 하는데 꼭 그런 불교만 강조해야 돼요. 즉석에서 효험 있는 불교 하면 안 돼요? 야, 너 한 5분만 앉아봐. 헐떡거림 면할 수 있지. 그러면 야, 공부할 때 마음이 안정될 때 공부하는 게 좋니? 막 이것저것 따지다 딴 생각하다 하는 게 좋니?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108배 같은 것도 꼭 108배 어려우면 야, 3배만 해. 정성껏.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좀 쉽고 편안한 그 즉석에서 효험 있는 불교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쉬운 것만 하는 건 아니죠. 인내력도 길러줘야겠죠. 그러면 야, 인과법이 있지.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매서 가을에 열매를 맺지. 그런 것처럼 장기적으로 야, 너무 이번 중간고사 못 봤다고 너무 그러지 마라. 원인이 있을 거다. 따져가지고 같이 스타디 그룹도 하고 해가지고 성경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불교는 무엇보다 자유로운 종교가 돼야 된다. 신의 명령이니 따르라. 그거 할 사람은 불로 가라고 그러죠. 부처님은 자기 말씀이라도 오를 때까지 정말 확신이 들 때까지는 따져보라. 그래서 우리는 친절한 불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을 수 있죠. 맞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오는 사람 친절하게 맞아주고 가는 사람 잘 배웅하는 그런 면도 있잖아요. 그 46페이지 보면 조계종 포교원 자료집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위에서 두 번째 패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조계종 포교원 자료에서 저는 이 맥락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새롭고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현대인들에게 사찰의 문턱과 진입 장벽이 너무나 높고 두텁지 않았는지 돌이켜보게 합니다. 저는 그거를 정말 우리가 친절한 불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슴을 열고 들어주는 그런 열린 불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정말 훈훈한 불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주상의 보시라고 해서 우리가 상을 내지 않도록 가르치지만은 때로는 모범 사례를 알려서 다른 이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그 대구전 부산 지부장인 김정혁 학생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훈훈한 불교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불자였던 이는 누가 불교에 관심이 있어도 혼자 절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 그래서 동아리에서 그 연결고리가 되어주자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결고리를 뭐에서 찾았느냐? 바로 자원봉사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상당히 젊은이들이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불교는 정말 아까 이제 중도 얘기를 했지만 균형 잡힌 불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 불교와 제가 불교의 전통도 균형을 이뤘으면 좋겠다. 오히려 세속에서 사는 이들에게는 그러한 전문성과 인격을 갖춘 훌륭한 분들이 롤 모델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48페이지 그 부처님 가르침도 보면 법화경의 가르침을 제가 한마디 넣어놨어요. 위에서 5번째 줄. 이제 그 넣는 이유는 그래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말 최고의 깨달음만을 많이 추구를 했죠. 그렇게 하지만은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작은 행복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뜻에서 제가 법화경을 넣어놨는데요. 그렇잖아요. 건강은 가장 큰 이익이고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다. 신의는 가장 귀한 친구이고 열반은 최고의 행복이다. 저는 젊을 때 그래서 가장 짙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열반은 최고의 행복이다. 열반만 찾았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불교는 앞으로 지덕체를 고루 갖춘 불교가 됐으면 좋겠다. 너무 지혜만 강조한다? 너무 자리만 강조한다? 뿐 아니라 지덕체. 어릴 때부터 운동이 부족하잖아요. 네, 운동 부족하면 일찍 쓰러져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정말 그런 지성과 덕성을 아울러 이 체력에서 같이 해서 인력을 가지고 한번 꿋꿋이 나가는 그런 불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배들부터 노력을 해서 후배들이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창조적 혁신을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이게 최선이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불자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불교는 든든한 불교다. 정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자신 법규의 자비의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 속에서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불교의 진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든든한 귀처를 우리가 삼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비전 있는 불교를 해야 됩니다. 불교에서 그건 뭐야? 마음 평화를 해서 그건 뭐야? 그래서 어떤데? 그게 아니고 정말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비전 있는 불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맺는 말 비슷하게 가는데 사실은 50페이지 보면 제 말의 핵심이 결국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처럼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우리 불교인들의 신행 혁신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대한불교 조기종 포교원이 붓다로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화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삶을 지혜롭게, 마음을 자비롭게, 세상을 평화롭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불교의 체질 자체를 개선해 나간다면 젊은 대학생들의 관심도 불러일으켜서 아주 그 선순환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그래서 이제 맺는 말은 이제 정리를 하면 첫째, 기존의 불교와 불교 문화에 대해서 대중의 오해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이제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오해가 없는 접근을 안 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한국 불교는 1700년의 역사 동안 굉장히 그 분명한 목표와 역량을 결집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단의 3대 역점 사업이 아주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2의 그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걸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화합이 없으면 안 되죠. 승가라는 말처럼 화합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대학생 불교 대학 불교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화합의 마음으로 하나의 전법 수행을 하는 그런 장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급속한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 불교가 젊은이들에게 든든한 귀의처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 이 자리까지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런 자리를 주신 서울대 불교 동문회 회장, 또 조가재 교수님, 그리고 지도 교수를 주신 조은수 교수님의 격려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안내 등에 의해서 최승태 개불현 성동문회 전법 단장님, 그리고 포교원의 고명석 팀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는데, 제가 이제 라장은 정리도 해야 되지만 좀 싸움도 붙여야 되거든요. 몇 가지 이제 좋은 발표. 우리가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고개 안 끄덕거리신 분 아무도 없죠. 근데 왜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볼까요? 무엇이 문제라서 이렇게 좋은 방향이 있는데도 우리가 못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마 나중에 종합토론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많이 감동을 받으면서도 진주 불교학생 같은데 문제는 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불교 들어오면 다 이렇게 좋고 또 지도교수가 잘하고 스님이 잘하면 다 되는데, 그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문제, 어떤 시스템의 문제는 또 무엇일까 하는 그런 고찰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좋은 불교니까 대개 이런 학생들이 와서 아주 감동을 받았다. 아까 김봉래 동문하고는 그런 얘기도 하고 공감을 했습니다. 또 그런 사람만 불교를 유인하다 보니까 불교 청년들이 늘어나지 않는 거 아닌가. 정말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새로운 전혀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계층까지도 불교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정립이 필요하다는데, 김봉래 동문도 수긍을 했으니까 그런 얘기도 나중에 지금 토론 시간에 좀 끌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잘 못하셔요. 이 좋은 얘기 다 끄덕거리는 얘기. 이게 정말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이렇게 좋은 훌륭한 불교를 우리가 청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가. 구체적인 얘기, 또 사실 구체적인 얘기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토론 시간에 좀 들어보기로 하죠. 혹시 꼭 이 시간에 질문할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너무 좋은 말씀이라 사실 질문 드리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얘기 나중에 종합토론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 발표가 앞에 두 발표는 아마도 총론에 해당할 거고, 두 2부의 발표는 아마도 대학생 청년 불자들이 가장 효과적인 어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방송대화, 영상법 이런 것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일부 발표는 좀 시간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발표를 해주셔서 아주 시간이 아주 딱딱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10분 남짓을 쉬고 지금부터 45분에 2부